저희는 즐거운 수학 공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실력 재어보기 교과서 페이지로는 265페이지에서 268페이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자, 가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과일의 잠깐, 뭐지가 아니라, 스크롤 내려야 되는데, 여러 과일의 100g당 열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거예요.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공간이 없네. 그래서 선생님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다,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줄기와 잇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줄기. 여기에 잎. 자, 우리가 이제 100g당 열량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요 변수들을 줄기와 잇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줄기를 먼저 잡아볼게요. 줄기는 이제 10의 자릿수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작은 게 이제 20 얼마, 그리고 가장 큰 게 얼마일까요? 6, 5 보이고 5보다 큰 거 6 보이고 6이 가장 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줄기를요. 2, 3, 4, 5, 6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따른 잎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일단 줄기가 2인 거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줄기가 2인 거 줄기가 2인 거 그리고 줄기가 2인 거 이렇게 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잎을요 숫자가 작아서 큰 순으로 가는 그 순으로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3이 제일 적으니까 얘는 3 그리고 콤마는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8 9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두 개 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기가 줄기가 3인 거. 예, 잎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네. 3으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선생님 놓친 거 없죠? 그럼 작은 순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가장 작은 게 1이잖아요. 그죠? 1이 두 개 있으니까 1, 1. 헷갈릴까봐 그냥 이렇게 지워볼게. 그리고 1 다음에 4. 4. 그리고 5. 그리고 5가 하나 더 있죠. 5. 그 다음에 여기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줄기가 4인 거 4인 거 볼게요. 4로 시작하는 거 4로 시작하는 거 여기 없고 4로 시작하는 거 여기 4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잎을 작은 거부터 적어주시려면 0부터 적어주셔야 되겠죠. 0,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 작은 거 4, 그리고 8이 3개니까 8을 3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5인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줄기가 5인 거, 5인 거, 5인 거, 5인 거, 5인 거. 자, 그럼 여기서 잎이 작은 손으로 제일 작은 걸 찾아주시면 배가 제일 작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 54가 작네요. 4. 그 다음에 6이 두 개 있으니까 6 두 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웬만하면 요 세로줄도 같이 맞춰주시면 좋고요. 왜냐면 보기 더 깔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요? 핑크색으로 이제 남은 게 6이니까 줄기가 6인 거. 그러면 잎이 가장 작은 거 0, 그리고 남은 0이 두 개 있죠. 그죠? 여기 0이 두 개 있고 그 다음 7,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석류가 열량이 제일 높네요. 그지? 석류 좋아하는데. 열량이 높은 거를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다이어트 중이라 식단 조절하고 있는데 과일을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조금씩만 먹어야 되겠어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은 2015년 여러 나라의 누리막 이용률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야 이 그림이에요.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조사한 국가는 모두 몇 개국인지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요거 입회 개수를 세면은 똑같아요. 예, 입회 개수를 세시면 돼요. 얘는 어차피 중복된 것도 각각 다 적어 놓는 거니까 여기서 잎이 2개, 여기서 잎이 2개, 잎이 3개, 잎이 2개,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봅시다. 우리는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해볼까요? 2에서 8을 더하면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2를 더하면 4고 4에서 6을 더하면 10이고 그죠? 그럼 10 더하기 10 더하기 나머지 3을 더해주시면 조사한 국가는 총 23개국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누리망 이용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국가는 자 60% 지금 줄기가 요거 이 줄기 보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여기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0%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7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것만.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70.5, 얘는 76.2 이렇게 되니까 70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몇 개국? 3개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친구들 가끔씩 누리망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누리망이 인터넷일걸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누리망이 인터넷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인터넷이 아니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선생님도 같이 알면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3번을 보면, 누리망 이용률이 84.3%인 우리나라가 속하는 줄기의 잎의 개수. 자, 여기겠죠. 그죠? 그때 잎의 개수, 괜히 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들의 모든 별 배구공 토스. 그 토스가 뭔지 아시죠? 손이죠. 그죠? 공을 통통통통 튀기는 거 토스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잎그림이에요.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가봅시다. 배구공 토스 기록이 25개 이상이면 A를 받는다고 할 때 1모듬과 2모듬에서 A를 받은 학생은 총 몇 명인지를 볼게요. 그럼 1모듬에서 A 받은 친구 찾아볼게요. 25개 이상이니까 25개 2까지는 안 되고요. 이렇게 2명이 되겠죠. 28개, 30개.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모듬은 2명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모듬 볼게요. 2모듬 학생은 지금 23개 안 되고요. 25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5개까지 포함되죠. 이렇게. 25개, 26개, 32개, 37개. 4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각 모둠의 상위 3번째 학생의 기록은 어느 모둠이 더 좋은지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네요. 1모둠을 먼저 볼까요? 1모둠의 상위 3번째 학생. 상위 3번째,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1모둠. 말이 안 나오네요. 1모듬의 상위 3번째 아이는요. 1모듬의 상위 3번째 아이의 기록이 22개잖아요. 그죠? 22개고요. 그리고 2모듬의 상위 3번째 학생.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겠죠. 그러면 26개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더 기록이 좋아요? 이모듬의 세 번째 친구가 기록이 4개를 앞서니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도수분포표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 이거 막 발음을 하다 보면 막 도수분포표 이런다. 표죠. 그죠? 발음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오름 54개의 높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예요.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죠. 오름 뭔지 아시죠? 약간 뭐라고 해야지? 언덕 비스무리한 그런 친구를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데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배우실걸요? 선생님 기억은 그런데. 자, 볼게요. A, C의 값을 각각 구해달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
계급의 크기를 볼게요. 계급의 크기는 지금 150인 거 보이시죠? 크기 구하시는 방법. 뒤에 있는 수에서 그 계급의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 빼시면 돼요. 150에서 0을 빼면은 150이 되니까 계급의 크기는 150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계급에서 계급의 크기, 모든 계급의 크기가 다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는 계급의 크기고 막 150인데 여기는 계급의 크기가 갑자기 100이고 이렇게 계급의 크기가 들쭉날쭉 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150 미만 찍었으니까 150 이상 150에서 여기 15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300이죠. 그렇죠? 300 미만 이렇게 되니까 일단 A는 150 일단 B는 300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C를 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 도수의 합에서 나머지 도수의 합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도수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얘네들 더하면은 얼마요? 1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네들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죠? 얘네들 더하면은 얘네들 더하는 것보다 얘랑 14를 더하면 얼마예요? 18이죠. 18인데 18에서 여기 있는 15를 더해주시면 33 이렇게 되나요? 그럼 33에서 54에서 전체 도수 54에서 나머지 도수의 합인 33을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1이 남네요. 그래서 C는 21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계급의 크기 이야기했죠? 150 단위 붙여주셔야 돼요. 미터.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여기가 아까 C가 21이었죠. 그죠? 그지? C가 21이어서 그러면 여기가 도수가 가장 크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계급은요. 150m 이상 300m 미만 이렇게. 오르는 게 되게 이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주도를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주도 가서 오름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거든요. 제주도 가서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에 갔었네요. 5번 볼게요. 오른쪽은 2016년 서울역에서부터 전국 고속열차의 각 역까지의 이동거리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예요.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서울역에서 거리가 290.7km인 남원역에 속하는 계급. 지금 거리가 290.7이니까 여기에 속하겠죠. 그죠? 여기에 남원역이 속할 거란 말이죠. 여기 거리니까. 그때 계급의 도수가 7이네요. 답은 7. 혹은 7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도수, 여기죠. 계급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계급값이 뭐였어요? 이 계급의 정중앙에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양 끝에 있는 친구를 더해 주신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된다 그랬지롱. 그러면은 얘는 880. 880 나누기 2 해주시면 440k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볼게요. 6번 봐주시면 오른쪽은 다율인을 반 학생들의 필기구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예요. 물으면 답해달라고 하는데 필기구 수가 6개 미만인 학생 수. 필기구 수가 6개 미만. 여기 잘라서 얘네들이죠. 그러면 2명 더하기 12명은 14명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필기구의 수가 9개 이상인 얘네들이죠. 얘가 6명인데 전체 몇 %냐면 전체 학생 수가 30명인데 해당 계급의 학생들은 6명. 거기다 100을 곱해 주셔야지 백분율이 되겠죠. 00 약분해 주시고 3일은 3, 3, 2, 6. 2 곱하기 10은 20이 되니까 20%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이야기. 자, 7번 문제. 오른쪽은 어느 수학교실 겨울학기에 새로 등록한 수강생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에요. 다음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를 해달라고 하네요. 첫 번째, 조사한 전체 수강생 수는 27명이라고 하는데 더해 주셔야죠. 여기 4명,
그리고 여기 6명, 여기는 12명, 여기는 6명, 그리고 여기는 2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해봅시다. 얘네들 더하면 10명, 그리고 얘네들 더하면 18명. 18명에다가, 그죠? 18명 되는 거 같죠? 18명에다 2명을 더하면 20명. 즉, 20명에서 여기 10명을 더하면, 27명이 아니라 30명이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 볼게요. 계급의 크기는 5세라고 하는데, 여기 얘네들이 계급의 크기죠. 그럼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 25에서 15를 빼면은 10이에요. 그러니까 5세가 아니라 10세네. 그죠? 그래서 얘도 X가 되는 거고요. 모든 계급이 다 10세여야 됩니다. 선생님 욕한 거 아니에요. 10살이라고 해야 되나? 자, 3번. 계급의 개수가, 개수는 5라고 하는데,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네요. 얘는 동그라미. 4번 볼게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55세 이상, 65세 미만. 55세 이상, 65세 미만. 맞네요. 얘도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5번 보시면 나이가 가장 적은 수강생의 나이는 15명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15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이 계급 안에 이제 포함된 각각의 도수들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 각각 몇 살인지는 몰라. 그냥 이 계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 뿐이지 각각 이 네 명의 각각의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오른쪽은 정빈인에 반 학생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영화 관람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에요.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정빈인의 반 전체 학생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구합시다. 여기 2명, 그 다음에 얘는 7명이죠. 얘는 10명이에요. 얘는 8명, 그 다음에 얘는 2명, 그리고 얘는 1명 이렇게 되겠죠. 더합시다. 7에서 8을 더하면은 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2를 더하면은 4명. 4명에서 1명을 더하면은 5명. 그러니까 5명 더하기 15명은 20명이고 20명에서 여기는 10명을 더하면 얼마예요? 30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2번. 영화 관람 횟수가 8회 미만인 학생은 전체 몇 번? 자, 8회, 여기죠. 8회 미만인 학생의 수가 2 더하기 7. 9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30명 중에 9명이란 말이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지 백분율이 나온단 말이죠. 얘네는 10씩 약분하고 3일은 3, 3, 3, 9. 3 곱하기 10은 30 이렇게 되니까 30%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볼게요.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문제를 보시면 영화 관람 횟수가 많은 쪽에서 세 번째 학생이 속하는 계급. 그럼 일단은 얘가 제일 많고 1명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명, 3명 이 계급에 속하겠죠.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계급에 속하게 됩니다. 그죠? 속하는 계급은요. 16회 이상 20세 미만 이렇게 돼요. 이게 항상 이상 미만 이렇게 끝나요. 뭐 초과 이하 이렇게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오른쪽은 진선이가 입단하고 싶어하는 농구단 선수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진선이의 키가 175cm라고 할 때 되게 부럽네. 진선이가 입단한다면 상이 몇 %에 속하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볼게요. 첫 번째, 진선이가 입단한다면 구단의 선수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얘네들을 학생 수를 다 구하신 다음에 더하기를 할 거예요. 진선이 1명 더해줘야 되니까. 갑시다. 여기가 요 계급에서 6명, 6명, 요 계급에서 얼마니? 8명, 그 다음에 요 계급에서 10명, 요 계급에서 3명, 요 계급에서 2명 이렇게 되겠죠. 더해볼게요. 얘네들을 이렇게 더하면 14.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5. 그럼 14에서 5를 더하면 19인데 19에서 10을 더하면 29잖아요. 그러니까 29에서 진선이 1명을 더하면 몇 명? 30명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선이가 속하는 계급을 어디냐면
175라고 했었죠. 그죠? 175cm. 그럼 175 이상 180cm 미만이어야 돼. 175 이상이 175를 포함한다는 소리거든요. 요 계급이죠. 그래서 이 계급은 175cm 이상 180cm 미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진선이는 상위 몇 퍼센트에 말이 갑자기 목이 메이지?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 구하고 까닭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네요. 지금 진선이 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속한다고 하면은 봅시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가 2명 있잖아요. 그죠? 일단 2명. 2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 되는 거니까 여기가 딱 17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계급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 계급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계급에 그러면 이 계급이 진선이 포함이 4명인데 이 4명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러면 가장 키 큰 손에서 줄을 세웠을 때 진선이는 몇 번째에 서겠어요? 6번째 서겠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애들 서고 마지막에 진선이가 딱 이렇게 설 거니까. 그래서 6번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선이는 상위 키 큰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6번째 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나타내 볼게요. 전체 30명 중에서 6번째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백분율이 되는데 약분하고 3일은 3, 3, 2, 2 곱하기 20. 그러니까 상위 20% 되겠네요. 진선이 키 되게 부럽네요. 다음 페이지. 자, 4번이나 상대 도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해볼게요. 10번 문제 봐주시면은, 오른쪽은 어느 합창, 동아리 전체 회원의 일주일 동안에 연습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래요.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는데, 상대 도수 분포표를 완성을 해달라고요. 상대 도수 어떻게 구해요?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분수보다는 소수로 많이 나타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40분의 2 얘를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100분의 5가 되니까 얘는 0.05 이렇게 될 거예요. 100분의 5는 소수로 고치면 0.05 이렇게 되겠죠. 그지? 계산기 두드리고 싶다. 그죠? 두드리면 여기 만약 계산기 표시가 교과서마다 계산기 두드려도 된다는 뜻의 계산기 표시가 있는데 계산기 표시가 안 보이니까 직접 계산합시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분의 10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나타내면 0.25가 됩니다. 1 나누기 4 하셔도 되고요.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25를 곱하면은 100분의 25, 그래서 0.25. 자, 그 다음에 40분의 14를 한번 볼게요. 얘는 7, 14, 20.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주시면 100분의 5, 7, 35가 되니까 0.35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우리 40분의 8은요. 8일은 8, 8, 5, 42. 맞죠? 갑자기 구구단이 아니었어. 그럼 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나타내시면 0.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0분이란다. 40분의 4는 약분해 주시면 10분의 1이니까 0.1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나머지는 얘 싹 다 더해서 뭐 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 40분, 똑같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 거죠. 0.0. 그래서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더했을 때 1이 되는 거 맞고요. 자, 항상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에요. 1. 자, 2번. 연습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회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이 회원의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상대 도수에다가 그냥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왜? 우리가 이 회원을 구하시려면 이 회원이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려면 전체 회원수 분의 해당 계급의 회원수에서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근데 전체 회원수 분의 해당 계급의 회원수를 나타낸 게 결국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에다가 그냥 10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백분율이 나오니까. 그럼 몇 퍼센트예요? 25%.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조사하여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1학년 학생 수는 250명, 2학년 학생 수는 200명일 때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자, 1번. 봉사활동 시간이, 또 목이 메이네. 봉사활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인 1학년과 2학년 학생 수를 각각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 볼게요. 8시간 여기 있죠. 8시간 이상인 학생이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줄 따라가요. 그럼 빨간색 줄 따라가면은 0.1에다가 얼마를 더하니 여기에는 슝 가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한 칸당 0.1을 5등분한 거기 때문에 한 칸당 0.2가 되니까 여기는 0.4 이렇게 되겠죠. 0.4가 아니라 0.04가 되겠죠. 0.4가 0.02예요. 이 한 칸의 눈금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0.14가 되는데 전체 0.14가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럼 1학년 전체가 몇 명이에요? 25명이니까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산 공간이 없어. 250 곱하기 0.14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은 그냥 계산기를 두드릴게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35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35명. 여러분은 계산하고 소소하게 고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1학년 학생 수는요. 35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2학년 학생 수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상대 도수를 구해주시면 2학년은 파란색 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얘는 0.12. 여기를 파란색 선을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가 세 번째 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번째 칸이니까 0.06. 더하시면 0.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전 2학년 학생 수가 200명이니까 200 곱하기 0.18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18 곱하기가 16이니까 36명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2학년 학생 수는 36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1학년과 2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에 분포를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해볼까? 선생님 봤을 때는 그냥 봉사시간 분포가 그렇게 막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분포를 분포가 뭐 비슷하다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틀린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봉사활동 분포가 뭐 비슷하다라고 하시거나 혹은 뭐 특정 계급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뭐 특정 계급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봅시다. 선생님은 뭘 할까? 봉사활동 여기 이제 봉사활동 시간이 긴 여기 보시면 선생님 교과서 해설지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해설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봉사활동 시간이 긴 학생의 비율을 그러니까 한 이쯤 되겠죠. 긴 학생의 비율은 1학년보다 2학년 파란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비율을 따졌을 때 1학년보다 2학년이 높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긴 학생의 비율은 1학년보다 2학년이 높다. 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특정 계급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봉사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학생의 분포는 상대도수 분포는 1학년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